우아한 테크 코스 선발 과정 이전에 저에 대해서 좀 의도치 않게 좀 길었는데 좀 얘기를 해드렸다면 이제 우아한 테크 코스의 선발 과정에서 저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이제 그 프로그래머스라는 다들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프로그래머스라는 그 코딩 테스트 보는 코딩 알고리즘 문제도 풀 수 있고 코딩 테스트를 보는 그런 플랫폼에서 코딩 테스트를 봤어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소서를 낸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체험용으로 저는 한번 보자. 나중에 내가 지원할 회사니까 한번 보자라는 마인드로 봤는데 총 7문제가 나왔고 문제를 푸는 시간은 5시간이었어요. 사실 이 일전에 카카오페이 코딩 테스트에서는 3시간 동안 5문제를 푸는 거였거든요. 딱 저는 이것만 보고 여기서 와 큰일 났다. 3시간 동안 5문제 푸는 것도 벅차서 2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4시간이었나? 4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시간 더 문제보다 3시간 적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와 이걸 어떻게 푸냐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고 근데 막상 푸니까 7문제 중에 6문제 한 문제가 제가 예전에 알고리즘 할 때 구현해놨던 것 같은 느낌의 코드가 있어서 그거는 빨리 제끼고 6문제를 1시간 동안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난 이렇게 되면 다 맞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검토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7문제 다 풀었고 저는 이제 자바랑 코틀린 두 언어를 가지고 각각 4문제, 3문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제출했고요. 끝나고 이제 되새겨 보니까 한 문제는 확실히 틀렸습니다. 제가 예외 처리를 하나 안 한 것 같았고 나머지는 맞은지 안 맞은지 아직도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제가 생각하기엔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온라인 코딩 테스트는 끝이 났고 사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 약간 논리력을 보는 코딩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문제의 난이도가 제가 종만북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그 책을 보다가 이 테스트를 보니까 너무 쉬워서 다 맞지 않으면 떨어지겠다. 근데 이미 저는 하나 틀린 걸 알았으니까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합격 메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그때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합격 메일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뭐지? 나는 그냥 온라인 코딩 테스트 한번 보려고 한 건데 좀 더 열심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거였고 이제 그것도 귀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더라고요. 저한테 메일이 온 걸로는 이제 3주간의 프리코스를 한다고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3주간의 프리코스를 한다고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근데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려면 3주간의 미션을 모두 완수해야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에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거를 코딩 테스트를 보는지 궁금해서 당연히 3주간의 미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 3주간의 미션만 해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냥 좋았다고 하면은 어떤 건지 모르실 테니까 당연히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이제 미션을 줍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3주 동안 미션을 주는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 3주 해도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 봐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GitHub를 사용하는 거. 저는 이전까지 그냥 GitHub 사용하면 제가 노트북으로 코딩할 때랑 데스크탑으로 코딩할 때 USB랑 R집을 썼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GitHub으로 혼자 컴퓨터를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그때 뭐 약간 일기장 쓰듯이 썼죠. 이거 왜 안 돼? 뭐 샤워하고 나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프리코스를 하면서 그 GitHub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GitHub가 이제 Git을 웹 포스팅 해주는 그 오픈소스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커밋 메시지를 다 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커밋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하나 배울 수 있었고, 또 이제 자바 컨벤션이란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전에 그 노드를 할 때는 뭐 ESLint나 뭐 그런 것들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IDE에서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이제 누적된 그 문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고 이제 그래서 축적된 그런 일련의 규칙들, 그런 것도 세계로 알게 되었고,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니까 객체지향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객체지향은 뭐 개념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뭐 클래스를 만들고 뭐 캡슐화를 해야 되고 추상화를 해야 되고 뭐 상속이네 다형성이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죠. 학교 수업에서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네 뭐네 해서 들은 건 있었는데, 그걸 구현하는 데에서 생각은 여기 이 미션을 하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사실 그런 요구사항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객체지향을 생각하면서 코드를 분리해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리드미, GitHub에 리드미라는 그 마크다운 문서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GitHub 레포지토리를 만들면 그 GitHub 레포지토리에 뭔가 집어넣기 위해 처음에 init with 리드미라는 그런 체크박스가 있는데 그걸 체크하는 용도인 줄 알았는데, 리드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혼자 공부했더라면 몰랐던 거를 이 3주 동안도 되게 많이 알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3주가 지나고 이제 잠실에 있는 저기 삼성생명 빌딩에 있는 우한 형제들 작은 집이라는 그곳에서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도 역시 그 3주 동안 진행했던 그 프리코스 미션하고 매우 똑같았어요. 매우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똑같았어요. 그치만 3주 동안 이 미션들을 진행하면서 얻은 것들을 좀 더 녹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미션이었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저는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의 분위기나 어떻게 보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였는데, 사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감독, 핸드폰을 제출하세요. 와이파이를 끄세요. 인터넷 연결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핸드폰 다 쓰고, 사실 쓸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핸드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인터넷 접속, GitHub를 통해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인터넷 접속 허용되고 검색 허용되고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좀 놀랐어요.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돼도 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 5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 미션 구현하는데, 내가 3주 동안 이 피드백, 공통 피드백이지만, 이 피드백 반영했던 거를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GitHub 커밋 메시지도 그 4번이죠? 3주의 프리코스와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 총 4번 동안, 4번 중에 가장 세세히 썼어요. 그 커밋 메시지를. 그리고 객체도 제 나름대로 분리하고, 뭐 객체 메시지를 보내서, 뭐 그 객체로부터 뭔가를 받아와라. 그런 것들. 그것들을 최대한 신경 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5시간 동안 화장실도 갈 여유도 안 생기고, 와, 이거 다 못하면 나는 집에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에 화장실도 안 가고, 제가 사실, 네, 그쵸. 아실 분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못 갔습니다. 와, 진짜 너무 긴장됐더라고요. 제가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합격할지 말지는 몰랐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5시간이 시간이 잘 갔고, 이제 미션을 다 제출했는데, 저는 요구사항들을 다 구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의 예외 처리만 하지 않아서 좀 다행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사실 결과를 예측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GitHub에 코드 라인 수가 나오잖아요. 플러스한 그 추가된 코드 라인 수와 빠진 코드 라인 수. 그래서 그 코드 라인 수를 대충 보면 뭐 코드가 몇 줄 구현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좀 합격을 기대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